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1장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아는 것이 독창성이 아니다. 독창성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1.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내 경험에 비춰보건대 이 가운데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타이탄들은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 높여 강조한다. 이 시간이 그 후에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5가지 모두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 잠자리를 정리하라. 3분. 2011년 토론토에서 열린 한 지식 포럼 행사에서 단타판이라는 이름의 명성 높은 승려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신아는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에너지가 100만 개의 방향으로 1ml씩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내게 그는 말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잠자리부터 정리해 보세요.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 내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코웃음 칠 일이 아니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돈 방식은 호텔 수준의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 목표는 그저 시각적인 깔끔함이다. 그래서 흐트러진 시트를 일일이 정리하지는 않는다. 커다란 담요나 이불로 시트 전체를 덮고 주름을 펴준다. 그런 다음 베개를 담요 아래 위에 가지런히 놓으면 끝이다. 이게 전부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당신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라면 특히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정리 작업의 효과는 배가 된다. 3분이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변의 어질러짐을 해결할 수 있다.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최고의 온라인 마케터 노아 케이건은 호텔에서 묵을 때조차 손수 침대를 정리한다. 그는 강조한다. 3분 내에 잠자리를 정리하라. 그 이상의 시간을 쏟으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살다 보면 생각도 못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나는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리법을 벤치마케이팅 하면서 삶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2가지를 발견했다. 둘 다 아침에 하는 일이다. 첫 번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스토아 철학서를 몇 페이지 읽는다. 둘째,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 무슨 얘기냐고? 자세히 살펴보자. 나는 냉장고 문에 다음과 같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언들을 붙여두곤 한다. 명상록을 읽다가 밑줄 친 문장들을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맞게 교체해가면서 붙여둔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 일에 간섭할 것이고 고마워할 줄 모를 것이며 거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질투심 많고 무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자리 정리다.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내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에도 손톱으로 절벽 끄트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신히 추락하는 걸 면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은
삶에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뭔가를 이뤄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 재차 강조하지만 잠자리 정리가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으뜸이다. 이 명상하라. 10에서 20분. 서문에서 밝혔듯이 타이탄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챙김 수련을 한다. 명상을 삶의 중요한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산다. 우리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진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디빌딩 챔피언이자 배우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글리치모 밴드의 저스틴 보레타,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이자 법학 박사인 아멜리아 분,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 마리아 포포바 등등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타이탄들의 가장 일관된 패턴을 꼽으라면 단연 명상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막 깨어난 아침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다. 10에서 20분쯤 소파에 앉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 내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명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결과는 더 좋게 나와야 한다.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등과 같은 생각이 계속 되풀이되는 걸 피해야 한다.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집중력을 소유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하루에 몇 분씩은 의식적으로 기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된다.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일정한 거리 뒤에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머리 위로 총알이 쌩쌩 날아다니는 최전선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매일 느낀다. 10에서 20분 정도의 꾸준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참호를 나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지휘관이 될 수 있다. 타이탄들은 강조했다. 자기 삶의 지휘관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전체 지도를 살펴보면서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와 순서, 필요한 자원, 무시해도 될 조건 등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명상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극단적으로 말해 때론 심호흡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다.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라. 선택 가능한 명상법은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 나 자신과 이 책에서 소개하는 타이탄들, 그리고 수만 명의 내 독자들과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성공적으로 활용한 명상법들을 소개해보자. 1. 헤드스페이스나 캄 등의 앱을 이용한다. 헤드스페이스가 무료 배포하는 테이크 10는 열흘 동안 하루 10분씩 명상법을 안내해준다. 명성 높은 저널리스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리치 펠로니는 헤드스페이스 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놓았는지를 장편 소설 분량의 기록으로 남겼다. 최고의 운동력을 자랑하는 아멜리아 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헤드스페이스와 캄을 번갈아 사용한다. 나 또한 이 두 앱의 애용자다. 특히 캄은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으로 깔아줘서 좋다. 2. 유도 명상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도 명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안내를 받는 방법이다.
유튜브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유도 명상법이 올라와 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된다. 타이탄들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신경과학자인 샘 해리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이자 불교 명상가인 타라 브렉의 유도 명상을 적극 추천한다. 작가 마리아 포포바는 매일 아침 타라 브렉의 미소 유도 영상을 경청한다. 당신이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할 것 없다. 유튜브를 찾으면 당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유도 명상 프로그램이 분명 올라와 있을 것이다. 사실 명상에는 언어가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만트라를 읊조리는 초월 명상도 추천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는 타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한 주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한두 마디를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이면 된다. 거창할 거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의 두려움의 용과 싸우자 등의 같은 말도 좋은 만트라가 될 수 있다. 나는 자연스럽게 라는 단어를 즐겨 외우곤 한다. 초월 명상은 움직이는 모든 표적과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상의 적에 구애됨 없이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설적인 록그룹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도 생전에 초월 명상에 심취했으며 세계 최고의 방송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또한 초월 명상의 열렬한 지지자다. 만트라 중심의 명상을 할 때는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자. 책상 다리 자세를 취하거나 요가를 하듯이 몸을 뒤틀 필요는 없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고 손은 허벅지나 무릎 위에 올리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게 기본 자세다. 목표는 생각의 관찰이다.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번 시작했을 때 최소한 7일은 지속해야 한다. 그보다 짧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의사가 항생제를 일취일치 처방해 주었는데 사흘만 약을 먹었다면 염증이 완치되지 않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야심차게 한 달, 두 달, 1년씩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을 하겠노라 결심하지는 말자. 하루 10분, 7일이면 충분하다. 하루에 30분이나 60분씩 명상하겠다는 생각도 과욕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목표는 낮게 잡아라.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한 번은 딜라이 라마에게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 삶의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질문한 적이 있다. 그의 답은 간단 명료했다. 50시간 정도다. 세상에 50시간이라니. 생각보다 정말 짧지 않은가? 명상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단 100분만 누적돼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이루는데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흥미로운 얘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1년만 부지런히 명상 수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는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습과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언제나 최후의 순간이다. 나는 20분 동안 명상을 할 때 15분은 마음속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데 쓴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평화와 조화, 충만함은 마지막 5분에 나타난다. 15분을 노력해 5분을 얻었다는 건 명상에서 꽤 성공적인 결과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마다 이런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 20분 중 19분 30초 동안 해야 할 일의 목록이나 예전에 벌였던 언쟁, 어젯밤에 보았던 에로틱한 영화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많다. 이런 결과는 명상에서 F학점일까? 그렇지 않다. 명상의 핵심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지 않다.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다. 정신이 흩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후 단 1초만이라도 다시 만트라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건 성공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도 명상의 전문가 타라 브렉은 이렇게 설명했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껏 우리는 관심을 이곳저곳 흩어지게 하는 근육을 주로 단련해 왔기 때문이다. 명상의 99%가 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나머지 1%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루 10분, 7일 동안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주의가 산만해 내가 화를 낼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많은 타이탄들과 내가 꾸준한 명상을 통해 얻은 보상은 날마다 일을 30에서 50%더 하면서도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주문을 외운 결과 치곤 엄청난 횡재가 아닐 수 없다. 아침에 준비 운동 삼아 집중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업무 시간 중에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방해를 받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원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에브러햄 링컨은 말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쓸 것이다. 무딘 도끼로 나무 밑둥을 찍어대는 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7일 동안 명상훈련을 하면서 정신을 날카롭게 버려보자. 콜롬비아 레코드의 CEO이자 MTV 선정 역대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 20인 중 한 명인 릭 루빈과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진작가 체이스 자비스는 내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얻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마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 그것이 명상이다.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1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익스트림 오너십의 저자이자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팀의 최우수 지휘관으로 이라크 전장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조코 윌링크.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용감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그는 매일 늦어도 새벽 4시 35분에는 일어난다. 그는 말한다. 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심리적 승리감이 좋기 때문이다. 그는 경쟁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훈련을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타인보다 먼저 깨어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먼저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강력하다. 나 또한 그와 몇 차례 만난 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하는 5에서 10회의 동작 반복은 운동이 아니다. 상태 준비와 잠을 깨기 위한 것이다. 단 30초만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란했던 정신도 가라앉는다. 내가 선호하는 동작은 팔굽혀펴기다. 이걸 하면 잠들었던 신경계가 멋지게 깨어난다. 그런 다음에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밀리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작가 토니 로빈스처럼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하곤 한다. 다 차를 마셔라.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신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차를 즐기게 된다.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는 숙성시킨 보이차, 용정차이다. 보이차와 용정차의 찻잎을 섞어 유리 찻잔에 넣어 우려낸다. 여기에 얇게 저민 강황과 생강 조각을 곁들여도 좋다. 섞은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1, 2분 정도 우려내면 되는데 다도 전문가들은 격하게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해리스 씨,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보이차와 용정차는 각각 우려내는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15초만 우려야 하고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아침 시간에는 격식을 따질 여유가 없다. 목표는 간단히 마시는 것이다. 보이차와 용정차의 복잡 미묘한 매력은 느긋한 주말에 탐구하자. 물온도는 섭씨 85도 정도가 딱 좋다. 이렇게 만든 차와 찬물 한 컵을 준비해 편안한 식탁 앞에 앉아 아침 일기를 펼친다. 아침 일기를 써라. 5에서 10분. 차를 마시며 아침 일기를 쓴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누누이 말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된다. 나는 타이탄들의 조언을 얻어 5분 저널이라는 일기장을 사용한다. 5분 저널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데 효과적이다. 5분 저널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침에 5분 동안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저녁에도 5분 동안 똑같이 한다. 각각의 질문에는 3가지의 답을 적는다. 아침에 대답해야 하는 내용,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3가지, 오늘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3가지, 오늘의 다짐 3가지, 밤에 써야 하는 내용, 오늘 했던 굉장한 일 3가지, 오늘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 3가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 인생은 늘 체크리스트와 실행의 연속이었다. 나는 일을 계속 밀고 나가는 데만 집착하기 쉬운 성격이다. 그러다 보니 밤이나 낮이나 계속 미래에만 집중한다.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불안이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2, 3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5분 저널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는 탁월한 도구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답을 적을 때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모드가 되어 매일 똑같은 답을 적게 될 것이다. 건강한 가족들, 사랑하는 개 등등. 이런 반복적인 답은 아침 일기를 쓰는 목적에 어긋난다.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에서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 나는 매일 아침 5분 저널을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떠오르는 것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3가지를 고른다. 1.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내게 매우 높이 평가하는 오랜 지인들.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부모님께 전화를 걸 기회일 수도 있고, 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기회일 수도 있다. 아주 특별한 기회일 필요는 없다. 3.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 당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 또는 발견한 것. 4. 가까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이는 토니 로빈스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다.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으로 눈을 돌려보라. 창밖으로 흘러가는 양털구름, 감싸진 찻잔, 사각사각 쓰고 있는 펜, 잔잔한 음악 소리. 무엇이든 문득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면 다 괜찮다. 밤에 집에 돌아와 작성하는 오늘의 굉장한 일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심리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5분 저널 한 권을 작성하는 작은 노력이 당신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를 알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 노트 작성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5가지 모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이 채 되지 않는다. 더 기쁜 소식은 타이탄들 또한 이 5가지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타이탄들은 모두 최소한 매일 1가지 이상은 해치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3가지 이상을 해낸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다.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에드 컨넬은 스티브 잡스, 존 레시터와 함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인물이다. 현재 그는 픽사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장직을 맡고 있다. 5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컴퓨터 그래픽의 중요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극찬한 그의 책 창의성을 지휘하라는 글로벌 CEO들과 언론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서로 평가받고 있다.
에드 컨멜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고의 오리지널이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다. 공전의 히트작 토이스토리 2를 제작할 때도 따라뚜이를 만들 때도 에드 컨멀과 픽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에드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들 최종 완성된 작품은 초안을 잘 다듬어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었다. 물론 모든 작품은 초안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처음의 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었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직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에드의 말은 울림이 크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작품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려면 언제나 그 밑바탕이 되어준 아이디어, 시놉시스, 밑그림 스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아주 신선했던 아이디어도 그 전개 과정에선 식상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때의 처음은 아이디어가 막 탄생했을 때의 처음과는 다르다. 에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 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다.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 놀라운 얘기다. 오랫동안 곱씹어 보라. 분명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읽지 못한다면 귀를 기울여라. 인간의 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어려운 책을 잘 읽고, 어떤 사람은 숨어 있는 걸 곧잘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듣고, 어떤 사람은 결정적일 때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물과 대상을 바라볼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에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를 읽지 못한다. 시를 읽으면 몇 초도 안 돼 내 작동이 멈춘다. 언젠가 호머의 일리아드를 읽기 위해 끙끙대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그 작품이 운문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이 그럼 읽지 말고 들어보세요 라고 권했다. 그래서 오디오북 버전을 구입해 들어봤는데 놀라울이 많지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일리아드가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인 줄 미처 몰랐다. 그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는 선결 조건으로 해석력을 들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것들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크리에이티브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 창의력은 창의적 해석력이다. 독창성은 독창적인 해석력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분야가 아니라서, 내 취향이 아니라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나와 거리가 멀어서 등과 같은 이유들이 당신을 진부한 사람으로 만든다.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하면 모두가 타이탄이 될 수 있다는 서문의 메시지를 떠올려야 하는 순간이다. 고등학교 시절 에드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고 미술에도 뛰어났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 이르러 곰곰이 생각해보니 디즈니의 애니메이터가 되기엔 자신의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물리학으로 전향했다. 물리학과 애니메이션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에드는 결국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터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성경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예술이란 그림을 잘 그리는 법, 그리고 탁월한 자신만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이다. 3.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투자에 억만장자가 된 피터 T를 소개해보자. 2016년 12월 현재 그의 트위터에 올라온 트윗은 한 개뿐인데 팔로워 수는 15만 명을 웃돈다. 젊은 창업가들의 바이블로 꼽히는 제로 투 원의 작가이기도 한 그는 전 세계 젊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나 또한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목표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지.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해 라는 변명의 다름 아니다.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에 목표가 쓰이면 어떤 삶도 가망이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피터 T를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한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 한 가지를 찾는 데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마치 도박장에서 그때 운만 좀 따랐더라면 하며 계속 돈을 잃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에서 그 뉴스가 그때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하며 계속 잃는 기업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 결정적인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마라.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실패했기에 백지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끈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의 답은 뜻밖이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일단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 곧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차별화는 약해진다. 따라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트렌드는 의미가 없다. 망한다는 건 특정 트렌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는 짐작조차 못했다. 지구 대안을 찾아 화성에 가겠다는 생각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에게 이 생각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다. 현재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능한 사업이다. 스페이스X 말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동기로 작용한다. 그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그에게 베팅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피터 틸도 맞장구를 친다. 다음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할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커버는 소셜 네트워크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멋지게 모방했다는 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 피터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 대신 새로운 걸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년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에 진학해 몇 개 안 되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결국 몇 개의 똑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 또한 스탠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시절 이 같은 잘못된 길과 답에 열중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신에게 질문하라. 승부욕이 강한 체스 선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의 뜨거운 승부욕은 마침내 그를 체스 대회 우승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스 외에 다른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그 승부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체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만 몰두시키기 때문이다.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피터 틸은 덧붙인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가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란 뜻이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의한 것을 깨라. 성공은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과 사업, 아이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내가 매일 떠올리는 문제들 중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아직 아무도 세우지 않은 멋진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나는 그의 이 지혜로운 질문들을 빌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피터는 특히 열정을 가진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먼저 다음 세 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점 문제, 소규모 시장에서 큰 폭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작하는가? 비밀 문제, 다른 사람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독특한 기회를 발견했는가? 유통 문제, 제품을 만드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아침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가며 분주하게 뭔가를 한다.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만다.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린치핀 종족들,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을 비롯한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세스 고딘만큼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려줄 인물도 없다. 그의 책들은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방식과 리마커블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글들은 수백만 비즈니스맨을 사로잡았다. 그는 요요다임과 스퀴두 등 여러 회사를 설립했고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중 하나다. 2013년 그는 다이렉트 마케팅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최근에는 킥스타터를 통해 4권의 책을 연달아 출간함으로써 출판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책 출간을 위한 모금 캠페인은 단 3시간 만에 목표에게 도달함으로써 킥스타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출판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해보시죠. I'm most proud to be your dad. I'm most proud to be your mom. 너희들의 아빠라는 게 자랑스러워. 너희들의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워. 이런 거겠죠. I'm most proud to be your dad. I'm most proud to be your mom. 네, 너희들의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워. I'm most proud. proud. 정확하게 발음하죠. most proud to be your dad. to be your mom. 네, 그래서 강세는 I'm most proud to be your dad. 이렇게 most proud dad or mom. 여기에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죠. I'm most proud to be your mom. I'm most proud to be your dad. 거짓말입니다. 네. 버락 오바마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딸들을 이렇게 놓고 앞에 놓고 이 말을 했죠. 멋지게. 아, 진짜 감동적이. 이 사람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딱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딱 하는 이런 재주가 있잖아요. 와, 이렇게 앞에 막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면서 I'm most proud to be your dad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오, 소름. 그런 자리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되게 멋지겠죠. 그냥 평소에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됐다.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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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상주쌤이 영어 할 때 뒤에 나는 소리가 상주쌤이 켜놓고 안 하겠더니 혜림쌤이 따라하는 거였어. 아니, 지금 여기가 깜깜해서 화면을 켜도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출근한 차 안이라서 너무 깜깜해요. 안전운전하세요. 네, 안전운전 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타이탄의 행복한 하루 노부대처럼 보내세요. 하는 하루 되세요. 네, 우리 명상도 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 개를 한 이불 거야. 정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멋집니다. 네.